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행과 식의 의존관계입니다. 행과 식은 조건적인 의존관계 속에 있어요. 제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2달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행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전 시간에는 행, 존재를 자기화하는 방식 3가지를 설명했죠. 소유의 방식으로 존재를 자기화합니다. 동일시의 방식으로 존재를 자기화합니다. 실체화의 방식으로 존재를 자기화하죠. 오늘은 그 행과 식의 의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행은 무엇인가? 행은 자기하는 인식 기능이고 인식 행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인식 행위 중에서 행위라고 이름 붙인 자기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죠.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게 자기예요. 행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기행위냐면 존재를 만들어내는 자기행위예요. 행은 존재를 자기하는 인식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돼요. 존재를 자기한다면 무엇으로 존재를 자기하는 것인가? 행은 무엇으로 존재를 자기하는가? 이렇게 물어야지요. 무엇으로 존재를 자기할까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행은 행위로 존재를 자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행은 행위로 존재를 자기하는 인식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우리가 오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가지 인간 행위는 뭐냐면 색, 수, 상, 행식이죠. 행은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존재로 자기합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아니라고는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는 시각한다고 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시각하지 않으면 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의식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 가다가 못 볼 것을 보면은 나는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이런 것을 봤어. 저런 것을 봤어. 하고 자기 눈을 원망하죠. 시각하기 때문에 몸의 일부인 눈이 자기된 것입니다. 시각한다는 인식행위가 없으면 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되지 않아요. 똑같이 청각하는 인식기능이 없다면 귀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되지 않습니다. 내지 정신하는 인식기능이 없으면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행은 존재를 자기하는 인식기능입니다. 그런데 행이 존재를 자기할 때 무엇으로 존재를 자기하냐면 인식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자기한답니다. 시각하는 내지 정신하는 이 6가지 기능, 행위가 인식기능 아닙니까? 이 인식기능을, 인식행위를 행이 존재로 자기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색, 수, 상, 행식은 2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 첫째, 인식기능이다. 인식행위다. 둘째,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인식행위를 결과로 해서 생겨난 존재 현상이 색, 수, 상, 행식이다. 행위와 존재의 이 의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러면 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식은 무엇입니까? 식은 식별하는 기능이고 식별하는 인식행위죠. 무엇을 식별할까요? 식은 색, 수, 상, 행식을 식별합니다. 대개 식을 뺍니다. 왜냐하면 식은 식을 식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거듭되는 말이 좀 헷갈리니까 식을 빼요. 식을 빼고 말해봅시다. 색, 수, 상, 행을 식이 식별합니다. 이때 색, 수, 상, 행은 무엇이냐면 자기된 것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색, 수, 상, 행식이 자기된 것이라고. 자기된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하는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 이런 뜻이에요. 자기하는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자기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는 자기하지 않고 싶어요. 자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하세요. 왜?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된 것을 본래 실체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존재는 행위를 존재로 자기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기적 존재 또는 조건적 존재 또는 경험적 존재 이렇게 말해요.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식은 식별하는 기능이 있죠. 식별한다고 하는 인식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을 식별합니까? 색, 수, 상, 행을 식별합니다. 그렇다면 색, 수, 상, 행이라고는 존재를 식별하는데 원래 이 색, 수, 상, 행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뭐였어요? 행위였어요. 색, 수, 상, 행이라고 하는 인식 행위를 식이 식별해서 존재로 나타내요. 그때 식은 그러한 기능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행으로부터 받게 돼요. 행이 존재를 자기하면 식은 그 존재를 행위 자기현 그대로 식별합니다. 식은 인식 행위를 식별합니다. 인식 행위는 5가지 있죠. 이 5가지는 행에 의해서 존재로 자기되기 때문에 존재로 자기된 것을 식이 식별하는 것이죠. 식은 자기된 것을 식별합니다. 식이 식별하는 것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각하죠? 시각하면 식이 식별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각한다 그러면 식별한다는 말을 생략하잖아요. 시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각해서 식별한다. 그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식별한다는 말을 생략해버려요. 왜 생략할까요? 왜? 뭐 때문에? 시각하는 행위를 하는 놈이 나다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큰 병입니다, 이게. 내가 시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각하여 식별한다는 말을 안 써요. 청각하면 청각하여 식별하죠. 후각하면 후각하여 식별하죠. 미각하면 미각하여 식별하죠. 촉각하면 촉각하여 식별하죠. 정신하면 정신하여 식별하죠. 식별하면 식별한 그 행위를 가지고 수상행을 만들어요. 수상행이라는 것은 식 안에서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식별해 주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지탱하면서 지속하면서 무엇을 진행하지를 못해요. 식이 과정에 따라서 변화를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 행위예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행위라고 하는가? 자기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자기하는가? 색의 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색이 되게 자기한다. 내지 식의 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식이 되게 자기한다. 만약에 행위에 이 지속적인 자기 능력이 없으면 식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시각하면 시각하여 식별합니다. 시각하여 식별한다는 것은 시각의식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죠. 내지 정신하여 의식한다는 말은 정신의식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식은 행위를 조건으로,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식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행위라는 것은 자기 행위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존재를 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식은 이 존재를 계속해서 식별합니다.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본래 식은 자기가 식별한 대상에 얽매이지 않는 조건 발생인데 행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된 식이라고 그래요. 식이 행에 의해서 자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행이 자기한 존재에 매달려요. 원래 식은 존재를 식별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행위를 식별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행에 의해서 행위가 존재로 자기되면 식이 그것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때 식은 이것이 자기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존재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식이 존재에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합니까? 행이 자기해서 식에게 제공해 준 그 존재가 자기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연기된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라고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사념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 그 경전을 잘 보면 행위를 관찰해가지고 알아채가지고 그 행위만큼만 몸이 있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해요. 본래 몸이 있어. 몸이라는 것은 몸짓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 경험적인 것이지 본래 우리 몸이 실체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만약에 본래 우리 몸이 실체적으로 있다면 왜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실체인데 그게.
그래서 나온 이상한 견해가 뭐예요? 실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말 잘 들어보면 실체가 부질없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쇼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견해입니까? 몸이라고는 이 실체를 한번 가정하게 되면 변화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인식행위를 이렇게 절단내는 거예요. 어느 날 세종께서 중각 강당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때 동쪽 창에서 햇빛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강당 안으로. 세종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동쪽 창에서 들어온 햇빛은 어디에 머무는가? 서쪽 벽에 머뭅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서쪽 벽을 없애버린다면 저 빛은 어디에 머물까? 강당 밖에 있는 땅에 머물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에 그 햇빛이 머무는 강당 밖의 땅을 없애버린다면 어디에 빛은 머물까? 제자들은 말했어요. 허공에 머물 것입니다. 이 비유가 굉장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벽이라는 것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은 대상을 만나면 대상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대상을 만난 식은 대상을 가지고 그 위에서 놀이를 해요. 뭔 놀이를 하냐면 그 위에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증대시키고 자기를 증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증장하고 증대한 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자기된 식은 자아의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자기 것으로 갈망하면서 그 대상 위에서 안 떠나고 계속 성장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식의 성장, 식의 증장, 식의 증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왜? 존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거 아닙니까? 이장하다가 면장하고, 면장하다가 군소하고, 군소하다가 도지사하고, 이러면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존재의 영역에 갇혀있는 것이 뭐냐면 식이에요. 식은 원래 어디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적으로 행위를 식별하는 기능으로 생겨난 것인데 행위를 존재로 자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어서 식이 그것을 식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깜빡 잊고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집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온의 집, 존재의 집입니다. 오온의 집, 존재의 집은 세존에 의하면 그것은 행위의 집이고 경험의 집이에요. 행위는 식이 머물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행위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발생했다가 소멸했다가 거기에 식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식이 집을 지으려면 이 행위를 존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눌러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세상이 중생계예요. 세존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벽, 강당 밖의 땅 이런 것들은 식이 머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을 갖지 않는 식은 허공에서 빛나는 식인 거예요. 식이 허공에서 빛난다는 것은 아무런 대상을 갖지 않고 텅텅 빈 곳에서 혼자 알몸으로 있는 것이 아니요. 대상이 자기 된 것이라는, 즉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식이 투철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진공 같은 식의 세상을, 그런 세상에 가서 혼자 사세요. 불교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식이 대상에 사로잡히고 묶이고 그 위에서 성장하고 증장하고 증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를 존재로 자기에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대상이 나타난 바는 있어도 자기 된 것이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식이 머물 수가 없어요. 플라틴은 바르게 아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바르게 알을 관찰해서 존재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갖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바른 기억은 뭐예요? 모든 존재는 행위에서 연기된 것이다. 즉 재행이다. 그러면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 그림 보세요. 색, 수, 상, 행식 이것이 전부 행위죠. 행위예요. 인식행위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인식행위는 모두 다 자기행위예요. 왜 자기행위냐면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묶음, 유형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형을 이렇게 묶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 유형을 묶어 놓으면 이
묶어놓은 유형을 식이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식은 서로 의존관계 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이 이 자기된 존재를 실체적인 존재로 오해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파트 사고 여행 다니고 존재의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것, 즉 연기된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안 것을 바르게 기억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해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치겠습니다.